이슈 투데이. 네, 오늘 뉴스 이슈 투데이에서는 LA 타임스의 박종찬 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 사람들 중에 중국인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만은 이 몬트리올 파크에서는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이벤트들이 지금 열리고 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소식을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근데 미국의 이 멕시코와의 국경을 넘어서 몰래 미리국 하는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저도 놀랐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팬데믹 전에는 한 달에 약 200명 정도의 중국인이 미국 멕시코 국경을 건너서 망명을 신청했는데요. 네. 그 수치가 이번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3,000명이 넘는 중국인이 국경을 넘었고요. 10배 이상이네요. 네, 10배 이상입니다. 5월, 6월 달에도 각각 2,000명이 넘는 중국인이 국경을 넘었으니까 수치가 이제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죠. 이 미국에 망명하는 중국인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전에는 보통 여행자 비자 등을 받아서 비행기로 미국에 입국한 후 망명을 신청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터키로 그리고 에콰도르로 비행한 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인 다리엔 갭을 걸어서 중남미를 통과한 후 멕시코 국경으로 밀입국하는 중국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수치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저도 놀랐는데요. 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자를 받는 게 원활하지 않는데요. 네. 2021년에는 미국 여행자 비자를 신청한 중국인 중 약 80%가 비자를 발급받는데 실패했습니다. 80%요? 80%가요. 네. 즉 20%만 비자를 발급받는데 성공한 것이죠. 그 트럼프 정부의 중국 방문자 입국 금지 등에 대한 정책 때문입니다. 네. 2022년에는 이 수치가 30%로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중국인들은 미국 여행자 비자를 받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비자를 받기 기다리는 것보다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에콰도르로 비행에 중개자에게 돈을 줘 밀입국하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틱톡,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중남미를 통과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취재를 하면서 한 유튜브 계정을 봤는데요. 네. 이 유튜브 계정에서는 중국에서 터키, 에콰도르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미국에서 살아남는 비디오를 한 30개 넘게 올린 유저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유저들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미국할 수 있는지, 어떻게 미국에서 살아날 수 있는지, 심지어 미국에서 핸드폰 어카운트를 개정하는 오픈하는 방법도 비디오에서 저기 있더라고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또 그 중국인 밀입국자가 많아지면서 그 중국 음식점 등이 인프라도 중남미에 많아졌다고 그 몇 변호사 그리고 이민 전문가들은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즉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오면서 이 중국 사람들을 좀 한테 캐리어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음식점들도 많아지면서 더 많은 이제 밀국자들이 중남미를 통해서 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3, 40년 전에는 우리 한국인들도 멕시코로 와서 걸어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네. 그리고 그때는 뭐 국경이 그렇게 단속이 심하지가 않아서 그냥 뭐 조용히 그냥 다리 넘어서 걸어왔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오, 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이 타운 내에 있는 저 멕시칸 출신 분들 노동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그 사람들은 1년에 몇 번씩 또 멕시코 갔다가 그냥 오고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그냥 들락날락이 문제 없이 됐던 말이죠. 거네요. 내가 그렇게 그때는 그 이 국경 넘기가 굉장히 이게 쉬웠던 그런 때도 있긴 있었어요. 아하, 네. 네. 그렇게 국경을 넘어서 오면은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 체류죠. 아, 네. 네. 지금 이 중국 사람들도 다 지금 네, 불법 이렇게 체류자죠. 오겠다는 게 지금 미국에 와서 앉아서 살겠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불법 네. 체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망명 신청을 해서 오면은 이제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이제 그 망명 신청을 하고 뭐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한 4년, 5년 정도 기다린 후에 이제 맞아요. 아, 시민권 네. 등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이 중국의 지금 국가 컨디션도 이 망명을 부추기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3년 동안이 코로나 제로 등이 봉쇄 정책을 겪으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또한 그 시진핑 체제가 강화되면서 인권 및 권리가 이제 억압되었고 정부의 불만에 대해서는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답답함을 느낀
중국인들도 많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미립국한 이민자들의 얘기도 들어보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이민자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한 33살의 여성 소피아, 그 라스트 네임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5월달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밀입국을 했습니다. 네. 이분은 우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었지만 2번 이혼을 겪었다면서 자신 같은 사람이 느끼는 중국에서의 미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7살의 여성 다이 씨는 중국에서 요리사나 보모로 일을 알아보려 했지만 힘들었다면서 네.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자신이 부모를 만나기 위해 고향을 가려고 했지만 정부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때는 이제 정부 허락을 받아서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이죠. 2월 6일 LA 도착한 쉬동 리엥 씨는 10살 딸 그리고 6살, 7살 두 아들과 같이 국경을 넘었다고 말했는데요. 세 자녀와 함께 국경을 네, 넘은 학교 거네요. 국경을 넘은 와, 것이죠. 네. 이분은 후난성에서 자동차 관련 사업을 했지만 자신의 자녀들이 그 중국 공산당이 세뇌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진취적인 분이시네요. 네, 이분은 자신의 자녀들이 자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서 자녀들이 미국 학교에 다닐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밀립국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경험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밀국 그 하는 분들 얘기해보고 또 변호사분들 취재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비용들도 꽤 많이 들죠. 비행기 표도 사야 되고 또 그 다리행갭 넘는 데는 브로커도 브로커 네, 피도 피도 줘야 줘고 되니까. 이 브로커 피도 다양하더라고요. 이제 몇천 불 정도 주면은 이제 같이 걷고 걷는 가이드가 있고 몇만 불을 쓰면은 비행기로 배로 이제 모셔다 드리는 뭐 VIP 서비스를 네. 할 수 있는데 뭐 사실 몇만 불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이 미국 그러니까요. 가시는 분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예. 다들 이제 걸어서 오시는데 이 다이 씨는 그 세 달에 거쳐 미국에 왔지만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품을 도난당했고 20일 동안은 이제 이민자 구금소에서 보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중남미를 지나면서 다른 이민자들이 시차를 지나쳤다고 말하는 몇 이민자들도 있었습니다. 미립국을 하면서 그냥 목숨을 잃은 분들이 계셨다는 꽤 많이 얘기잖아요. 계신, 네, 꽤 많이 네. 계신 거죠. 또한 그 미국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6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이 씨와 남편은 현재 하룻밤에 15불을 주고 한 여인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룻밤에 15불요. 근데 뭐 15불이지만은 여인 속에서 10명이 방 하나를 나눠 쓰고 30명이 한 화장실을 함께 사용한다고 하니까 뭐 예. 살만한 데는 아니죠. 그렇네요. 53살의 슈엔 왕 씨는 이 심장 전문의로 일했지만 월급이 약 700불밖에 안 되어서 이사 일을 그만두고 소상공인으로 있다가 비즈니스가 실패해 미국으로 왔다고 했는데요. 예. 이분은 미국에서 온 후 이 우버 운전사나 트럭 운전사가 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친구들을 통해서 무료센터 일을 찾았지만 이 일은 너무 힘들었고 뭐 택배 상하차 이런 직업이니까 힘들죠. 한 달에 3,500달러를 주는 아틀란타의 마리화나 대만추 농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이 그 일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자선봉사자 또는 자선봉사 단체도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56살의 데이빗 루시입니다. 이분은 이제 고등품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노숙자들을 돕기 위한 자선봉사도 많이 하시고 계셨습니다. 아, 예. 몇 달 전 처음으로 이 중국인 미립국자들의 얘기를 들었다면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위챗, 이 카카오톡 비슷한 것이죠. 네. 이 그룹 등을 만들어서 음식, 가구 등을 이민자들한테 기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분도 이제 천안문 사태 이후에 1990년대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하셨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을 벗어나기 위한 이민이죠. 예. 이민자들한테 연민감을 느낀다고 말하신 누씨는 이 사람들이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서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루시가 만든 위챗 그룹 등은 약 2,000명들이 멤버가 있습니다. 꽤 와, 많죠. 많네요. 네. 이 루시가 이 그룹 등을 통해서 음식, 옷, 장난감 기부 이벤트 소식을 알리면은 몇 시간 후 몇백 명이 몬트레 파크의 한 주차장에 줄을 서 모아 이 물품들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000명의 멤버라는 분들은 다 지금 국경을 넘어오신 분들이죠. 미국자분들이구나. 네. 아, 예, 예.
뭐 그러니까 위챗에 이벤트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면은 몇 시간 후에 몇백 명이 줄을 서서 이 메론토리 파크 주차장에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부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모인 게 아니고. 네. 밀국자분들이 이제 모여서 뭐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물품도 기부도 받고 이런 것이죠. 저도 한번 이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근데 몇 시간 전에 알렸지만은 그 몇백 명이 그 호텔 파킹랏에 줄을 서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 이벤트를 통해서 중국 이민자들은 쌀, 청양채 및 야채, 간장 등 그 중국 요리를 할 때 유용한 식자재들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이민자 가족한테 냉장고, 소파, TV, 테이블 등을 주거나 학부모가 자신들의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키는 것을 돕고 또 무료 이민 세미나를 제공할 변호사도 찾게 됐는데요. 이 가구 등은 가라지 세일 통해서 구하거나 직접 사기도 한다고 루 씨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불교 그룹에서도 이민자들을 돕는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불교 자선단체 자체공덕회 수치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네. 이 단체는 1,000명 이상이 최근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 이민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다면서 와우, 예.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음식 기부 및 기타 행사들을 알리고 이 이민자들을 법률 및 의료 서비스로 연결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푸드뱅크는 아시아계 음식 및 식자재 등을 챙기지 않습니다. 뭐 그렇죠. 파스타나 뭐 고기 아니면 야채도 통조림 뭐 종류, 네, 뭐 통조림 이런 거. 종류 이런 옥수수. 네, 좀 맛없는 아시안계한테 맛없는 음식들이죠. 네. 그래서 이 수치 파운데이션은 중국식 쌀, 국수, 조미료 등을 위주로 이제 식자재 등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저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빼빼로 같은 뭐 그 아시안계 과자들도 이 아이들인 것을 주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망명을 허가받는 게 그게 어떻게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아, 그렇습니다. 일단 망명 승수율 자체는 높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봤을 때 중국인이 망명 승수율은 57%로 베네수엘라의 33%, 과테말라인이 9%보다는 훨씬 높았습니다. 10명 중에 5명 이상은 이제 망명 허가를 받는 거죠. 받는 그 거네요. 허가를 받으면 이제 뭐 영주권도 나오고 예. 뭐 시민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죠. 예. 하지만 이제 이 망명 정찰을 밟는데 몇 년이 그렇게 걸릴 수 문제지. 있다고 그게 네. 문제죠. 네, 몇 이민 변호사들은 지적했습니다. 그 현재 데이터를 보면은 망명 케이스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민자들은 평균 1,554일, 즉 4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까 네. 또 뭐 허가를 받을 수 있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 두려움에 허가를 받지 못하던 두려움에 계속 살고 있는 것이죠. 허가 이분들은. 받으려면 또 수속비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도 들어가고 뭐 그 코트 그러니까 뭐 법원에도 가야 되고 예. 이게 법사도 구해야 되고 변호사도 구해야 되죠. 네네. 이 허가 받기 전까지는 또 그 서류 미비자 신분일 거 아니에요. 일단 워크 퍼밋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일단 네. 6개월 후에는 일을 할 수 있지만은 항상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으면은 이 워크 퍼밋이 리보크 그러니까 취소될 수도 있고 또 뭐 이 망명 패소가 나오면은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될 입장이니까 아 예. 네, 허가가 쉽지 안 않은 나오면 거죠. 다시 돌아가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추방당하는 추방당하는 거나. 것이죠. 네. 근데 요새 가족 이민도 뭐 10년씩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아하. 게다가 또 바이든 정부의 그 이민 정책이 바뀌면서 중국인들이 국경을 넘어서 밀입국하는 게 굉장히 더 예전보다 어려워졌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국경에서 잡힌 중국인들은 예. 보통 며칠 동안 잠깐 구금되고 미국으로 풀려 나왔는데요. 예. 하지만 5월부터 연방법이 바뀌어졌습니다. 뭐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은 이 CBP1 이 핸드폰 어플을 사용하지만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또한 그 제3국을 경유하는 망명 신청자들은 일단 그 제3국에 먼저 망명을 신청해야 되는 그렇죠. 규정도 생겼습니다. 그렇죠. 멕시코나 아하. 뭐 에콰도르나 이런 곳에 네. 망명 먼저 신청해야 되는 규정이죠. 예. 이렇게 바이든 정부의 망명 정책이 바뀌면서 중국으로 송환되거나 멕시코로 다시 쫓겨나는 중국인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북한에서 탈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중국을 거쳐서 뭐 몽골을 가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거쳐서 결국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그 과정이 거의 목숨을 쉽지 잃는 않죠. 분들도 네. 많이 계시는데 그거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일단 중국에서도 뭐 공안이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고, 맞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중국인들
분들도 그런 거죠. 이제 미국에서 추방당하면 중국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이제 또 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두려움에 계속 네.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제가 많이 얘기 들었고요. 네. 제 취재하면서 이제 라스트 네임 그러니까 성을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왜냐하면은 자신의 풀 네임 이름을 다 얘기할 경우에는 이 자신이 가족 이 중국에 남아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보니까 네. 그 두려움으로 이 네임을 얘기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일이 저도 있군요. 뭐 탈북자분들을 여러 번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절대로 본인의 이름이나 그런 거를 네. 밝히지 않고 그럼요. 인터뷰 자체를 안 하시려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취재하는데 엄청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굉장히 네. 어려워. 근데 어떻게 인터뷰까지 다 하셨어요? 운이 좋았고 또 중국말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이제 네. 하다 보니까 네, 기자는 취재하겠습니다. 유능하잖아요. 유능함을 여기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능한 기자기 때문에 유능한 LA 타임즈의 기자기 때문에 네. 자랑스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종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